사화에서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잠든 소미를 보고 처음에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던 해숙이 결국 소미를 영애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둘이 왜 거기서 나와? 저 기억 찾았어요. 얘 영애야. 우리 영애가 왜 아기가 됐냐며 소미의 등을 다독이던 해숙은 이제는 완벽하게 영애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소미 자신이었는데요. 여전히 소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마치 마지막 장면만 보면 치매를 앓고 있던 여성이 소미라고 생각이 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죠. 그리고 낙준이 자신의 아내를 위협하고 인질로 삼고 있던 남성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나중에라도 여기 와 있는 아내분 안 만날 거냐 묻는 낙준의 말을 듣고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 남성은 결국 스스로 자수를 선택했는데요. 그 남성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남겨질 아내를 걱정한 끝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인물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소미를 그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애초에 지옥역에서 내려질 운명이었었죠. 몸이 붕 뜬 채 끌려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천국으로 갈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치매로 기억을 잃은 여성은 소미는 절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름 돋는 장면들 기억하시나요? 소미는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오죠. 오로지 그녀의 머리 위에만 먹구름으로 보였던 것은 지옥에 있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맑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소미만 그 하늘을 볼 수가 없었죠. 어쩌면 이 장면도 그녀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목선을 명확히 드러냈던 장면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천국은 완전한 죽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소미는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 그 불안정한 경계에 머물러 있는 존재처럼 보였죠. 또한 소녀 역시 워낙 집순이에 낯선 사람은 싫어하고 나랑 영애밖에 모른다는 해숙의 말만 보아도 영애라고 생각이 들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소름 돋는 장면은 또 있었는데요. 4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잡혀갈 것을 염려해 숨어있던 소미를 해숙이 찾아내며 아기가 되어있냐 말하는 그 모습에서 화면 전환이 될 때 모니터로 바라보는 장면이 아주 잠깐 비춰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미 센터장이라는 인물은 해숙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해숙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 자신의 엄마를 찾아가는 장면에서도 센터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노안 때문에 길을 걷기 힘들어하는 해숙을 지켜보던 장면에선 버튼 하나로 달을 해숙의 옆에 띄워주며 가로등 역할을 해주기도 했고 날이나 밝을 때 가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아침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에 센터장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소미를 잡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또 다른 이유가 있는 듯 보여집니다. 센터장은 단순한 관리자 역할을 넘어 해숙 개인의 삶의 정리를 설계하고 유도하는 숨은 연출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센터장은 엄마를 찾아가려는 해숙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말하며 과거행 버스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었었는데요. 그런데 목사가 보고 있던 신문에는 과거 천국 캠퍼스는 이미 일주일째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해숙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 중 일부는 오로지 해숙만을 위해 상황과 배경을 바꾸어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해숙이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밀하게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죠. 해숙 스스로도 자신이 살아온 삶과 마주하게 하고 진정한 이별을 준비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숙이 위협을 받던 상황일 때도 센터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해숙이 보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공간, 과연 진짜 천국이 맞을까요? 해숙이 걷는 거리, 해숙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소미와 재회하게 된 과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센터장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 과거행 버스가 실제로는 중단된 상태였음에도 센터장이 버스를 타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장면, 그리고 해숙의 주변 상황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지고 맞춰지고 심지어는 하늘조차 조율되었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이 모든 배경이 해숙이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설정된 맞춤형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해숙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센터장이 만들어낸 하나의 무대 위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해숙이 과거를 직시하고 모든 후회와 죄책감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치밀하게 짜여진 시험의 공간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솜이라는 존재 역시 해숙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5화에서는 이 불안정한 상태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영애를 부르는 해숙의 말에 뒤를 돌아보는 영애가 나왔는데요. 영애는 이미 지옥에 있었죠. 포도알 스티커를 전부 모은 해숙은 지옥행 열차에 실려 곧바로 천국의 장소에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해숙의 바로 옆에 서 있던 소미에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이상해 보이는데요. 낙주는 지옥에 가게 된 해숙을 찾기 위해 직접 지옥에 찾아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숙은 태연히 앉아서 돌비 시네마 영화를 보듯 영상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곳에선 과거의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해숙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갚을 돈조차 없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사망한 장면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지옥에 도착한 해숙은 예상과 다르게 극심한 고통이나 형벌을 받지 않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면 해숙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과거가 마치 기록된 영상처럼 재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보는 것이 해숙에겐 지옥 같은 장면일 듯 보이시죠. 즉 해숙이 무심코 지나쳤던 과거의 죄책감 그리고 책임지지 못했던 관계들이 하나하나 그녀 앞에 펼쳐지며 심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5화에서는 해숙이 지옥에서 마주하는 진짜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미의 정체 역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듯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왜 소미만 옷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보통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단순하게 낙준과 해숙도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소미는 여전히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옷,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마치 소미도 동물 혹은 식물과 같은 인간이 아닌 생명체인 듯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소냐도 항상 같은 옷이고 짜장, 짬뽕, 만두 또한 항상 같은 옷을 입는 모습으로만 나오는데요. 소냐와 함께 있던 장면에서도 나비가 날아온 장면을 보면 어쩌면 꽃이 소미가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소미의 존재 자체가 아직 천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강력한 복선이거나 또 다른 생명체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옥에 끌려가던 그 모습만 떼어놓고 보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의 설정상 식물이나 반려동물이 지옥을 갈 일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소미는 사람이고 아직도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는 모습을 보면 삶과 죽음 사이에 걸쳐진 소미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다시 보아도 스스로 죽으려 했던 영예의 영혼은 지옥으로 끌려갔지만 완전히 죽음에 이르지 못한 영예의 일부가 소미라는 형태로 천국에 남아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여전히 처음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고 머리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